이번 영상에서는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타가 전하는 깊이 있는 친절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이 모든 것이 친절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친절한 마음이 지나쳐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결국 앙심을 남기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돕는 것도 친절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불타의 가르침이 말하는 친절은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불타는 친절이란 지혜와 자비가 융합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해야 비로소 진정한 친절이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이번에는 이런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인지 불타의 가르침을 토대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정말 까다로운 관계입니다. 불타가 말한 애별리꼬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친절이 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친절하다고 하면 좋게 여기지만 요즘은 이 말이 너무 쉽게 쓰이는 듯합니다. 불타는 에고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친절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기준이 되면서 누구나 다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사이에서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베푸는 친절이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고민을 안고 계신 어느 고령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드님 문제로 상담하시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남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아이가 히키코모리 상태로 지낸 지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아드님은 올해 몇 살이신가요? 올해 50살이 됩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소한 일로 그만두고 그 뒤로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30년을 은둔하며 지내신 거군요. 네, 집에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제가 식사를 문 앞에 갖다 두면 아침에 그릇이 비어 있죠. 그걸 보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아드님과 거의 대화도 못 나누시는 건가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2년 전쯤이네요. 그것도 화장실에 나왔을 때 우연히 한두 마디 나눈 게 전부입니다. 전 벌써 5년이나 아들과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며 잔소리만 했으니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니까 아들이 뒤를 이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열심히 하라고 채근했죠. 그땐 어쩔 수 없었죠. 게다가 아들도 사장이 되고 싶다고 했고, 그래도 은둔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당신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잖아요. 아들 말은 뭐든 들어주려고 하고, 저는 속죄 않은 마음으로 아들이 은둔한 뒤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 줬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문제는 결국 가족의 애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좀처럼 통하지가 않네요. 우리도 이제 80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저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립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려에 기꺼이 함께한다는 불타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괴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일 수도 있지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으니 이게 맞는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결국 아들을 떼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타가 말한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에 기초한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표리일체 관계라 둘이 함께해야 비로소 상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건 지혜란 말인가요? 예를 들어 아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거나 생각해 줬어야 한다는 건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지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달리 말하면 앞을 내다보는 힘이자 도리를 분별하는 힘이죠. 한편 자비란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은 곧 지혜와 자비를 완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 지혜이자 자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비 없는 불타나 지혜 없는 불타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불타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에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지혜나 자비는 늘 완전치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지도 않고 차별이 섞이거나 선의가 역효과를 낼 때도 있지요. 그러게요. 잘해주려 했던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해요. 바로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아드님 방 앞에서 울며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엄마 마음도 헤아려달라고 속상해하시죠. 여보, 그러면 애가 더더욱 방에서 나오기 힘들어지잖아. 이제부터 저는 지혜를 갖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제멋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의 반대가 제멋대로라는 뜻이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상대를 바라보면 결국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는 아드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사실 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길을 꺾어버린 건 아닐까? 원래는 지금과 다른 미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빼앗아버렸나 싶어 후회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제멋대로라는 건지요? 전 정말 아들을 위해서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엄하게 굴어서 아들이 은둔하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멋대로라고 하면 잠시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아드님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불타는 친절을 베푸는 상대를 잘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잘 지켜보고 있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아드님과 대화하신 게 5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마음속으로는 늘 아들을 생각했는데 잘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했나 봐요. 어머니가 보신 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려진 아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타는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논밭에 비유했습니다. 논밭이라니요? 네, 비전, 은전, 경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 삼복전이라고 부르죠. 비전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은전은 나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 경전은 내가 공경해야 할 사람을 뜻합니다. 불타는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드님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여기셨을 테니 비전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정말 고통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건 아닌지 있는 그대로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서 도와달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드님은 지금 집과 식사가 보장된 상태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와 단절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 문제는 결국 아드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 문제를 자기 일처럼 떠안고 계시니 아드님이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게 된 셈입니다. 불교의 한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다른 사람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만 보라. 남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휘둘리면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아드님이 일하지 않는 문제는 결국 아드님 자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걸 대신 고민하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 아들이 불쌍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우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아드님은 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더 깊이 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현대 용어로 보면 인정 욕구이자 불타의 가르침으로 치면 번뇌에 가깝죠. 번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누구의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타가 말한 지혜입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가족 모두 수렁에 빠집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과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속 문제를 떠안으면 정작 당사자도 못 일어서고 떠안은 사람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정이 얽혀서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상호 위존, 즉 공의존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여 자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지원의 목적은 결국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만으로는 상대도 온전히 구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아들이 자립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아드님의 고통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다 보니 자립이라는 본래 목표가 흐려졌을 수 있습니다. 불타는 남을 돕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혜이자 자비인 것이죠.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도 마음의 자립이 필요합니다.
번뇌와 감정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결국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야 상대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타의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를 드릴게요. 불타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은 스승이 떠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때 불타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을 위지해선 안 된다. 라고 하셨죠. 이는 누구에게도 위존하지 말고 자기 삶과 진리에 기반해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영역까지 침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등명과 법등명의 마음을 지키면 서로의 길을 함부로 대신 열어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자 친절입니다. 결국 아드님 문제도 부모님이 대신 짊어져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공의존만 심화될 뿐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신이 사는 것이고 아드님 인생은 아드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드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돕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는 부모님 스스로도 지혜롭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최종 목적이 자립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자립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마음의 자립을 이루면 아드님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불타가 말하는 진정한 친절이자 지혜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아들의 자립을 돕고자 한다면 부모님 자신의 자립도 함께 챙기며 성장해 가셔야 해요. 이런 태도가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를 완성해 갑니다. 이상으로 진정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절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절이란 지혜와 자비의 결합이라는 불타의 정의가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와 나 또한 불완전함을 자각하는 겸손함이 더해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건넬 수 있는 손길도 달라집니다. 마구 쓰이는 친절하다는 말이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그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친절이란 지혜와 자비의 조화이며 이를 지킬 때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